사람을 움직이는 세 가지 비밀. 첫 번째 공식, 수용하라. 주변에 사람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모으는 이가 있을 것이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호감을 갖거나 그 사람은 왠지 끌려요 라고 말하기도 한다. 사실 사람을 끄는 마력을 지녔다는 말은 정말 그럴듯한 표현이다. 억지로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사람들이 내게 끌리게 만들 수는 있다. 살점이 붙은 뼈를 현관 입구에 놓아두면 근처에 개들이 모이듯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싶어하는 음식을 내가 많이 갖고 있다는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내게 달라붙을 것이다. 사람들은 욕구를 해소시켜주는 사람에게 끌리기 마련이다.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은 별로 인기가 없다. 우정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친구를 고를 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필요와 갈망에 의해서 친구를 선택한다. 샘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착하고 다정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좋은 친구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가 내 허기를 채워줄 음식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왠지 샘과 함께 있으며 마음이 불편하다. 그의 선량함 때문에 괜히 죄를 짓는 것 같고 내가 더 못난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샘은 분명 좋은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와 함께 있으며 열등감을 갖기 때문에 마치 병균처럼 피하고 싶어진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마라. 우리는 누구나 내 자신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있다. 같이 있으면 불편한 사람보다는 편한 사람이 좋은 법이다. 옷 매무새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사람, 이것저것 늘어놓아도 흉잡히지 않는 사람과 같은 있고 싶은 것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정도로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사람은 별로 없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같이 있으면서도 완전히 내 자신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일부러 자신의 모습을 꾸미지 않아도 지금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는 사람이 좋은 것이다. 비판적인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그에 따른 해답을 제시하려고 든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수백 번 바뀐다 해도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리가 없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세우는 것은 금물이다. 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될 권리를 주어야 한다. 그가 약간 특이하고 괴짜처럼 보이더라도 상관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 그 사람이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고 당신이 좋아하는 일만 좋아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마라. 그 사람이 당신 주변에 있을 때에는 그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면 된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사람 자체의 모습을 좋아해주면 그 사람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게 한다는 점이다.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자유롭게 총각 시절을 보내다가 어느 날 결혼해 모범적인 가장으로 살고 있는 남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변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나에 대한 아내의 믿음 때문이다. 이런 아내는 남편을 있는 그대로 믿어주고 절대 비난하거나 잔소리하지 않는다. 그냥 묵묵히 끝까지 믿어주기 때문에 남편이 어떻게든 변할 수 있게 만든다. 어느 심리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느 누구에게도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은 없다. 하지만 그 사람을 그대로 좋아하면 그에게 스스로 변화시킬 힘을 부여할 수는 있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영향을 줄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가 먼저 변해야 인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사람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온갖 문제에 부딪혀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스트레스가 심할 때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정신과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최근에 나는 한 디너 파티에서 유명한 심리분석가를 만나 대인관계와 수용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 만일 사람들이 다른 이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만 잘 한다면 아마도 우리 정신과 의사들은 손님이 없어서 실업자가 될 거예요. 사실 심리 분석의 기본은 결국
환자가 의사건 아니건 자기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사람을 찾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을 우리 같은 의사들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환자들은 의사에게 자신의 문제를 털어놓으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의사는 놀라거나 도덕적인 판단도 내리지 않고 그냥 들어주니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부끄럽고 잘못된 행동을 받아들여주는 존재를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본인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고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결혼 서약처럼 받아들이기. 로스 바비 박사는 많은 부부가 결혼식 때 들었던 결혼 서약만 가슴에 새겨도 불행한 결혼 생활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 사람을 남편으로 아내로 받아들여 이처럼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사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한 사람에 대해 느끼는 방식이지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다.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사람을 한 인간으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존재라고 인식해야 한다. 이것은 그 사람의 본질에 관계된 개념이며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라고 있다. 물론 어느 누구도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받아들여지거나 인정을 받을 수는 없다. 어쩌면 그런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를 믿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세상과 자기를 완전히 분리시킨 것 같은 사회 부적응자도 어느 정도는 이런 느낌을 필요로 한다. 히틀러 같은 사람도 자기를 따르는 측근을 어딜 가건 데리고 다녔다. 당신의 배우자를 성공시키는 방법. 기업 경영자들 중에는 부하 직원들을 승진시키려고 할 때 그의 아내를 눈여겨보는 경우가 많다. 아내의 외모나 성격, 요리 솜씨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감을 주는 사람인지를 보는 것이다. 한 기업의 사장은 이렇게 말했다. 아내가 남편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남편에게 기쁨과 만족을 느끼고 있다면 퇴근해서 귀가할 때마다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남편은 이렇게 혼잣말을 하죠. 아내가 이렇게 인정하는 걸 보면 나는 형편없는 인간은 아닌가 보다. 아내가 남편을 좋아해주고 믿어줄 때마다 그는 속으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결국 난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 그는 다음날 아침에도 자신감으로 무장하여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느낌은 그가 가는 곳마다 따라오고 그 느낌을 즐기며 하루하루를 보내죠. 하지만 불평하고 잔소리만 늘어놓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가는 남편은 아내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결국 자기 회의를 느끼게 되죠. 그는 점점 더 의욕이 사라지고 자신의 능력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경영자는 남편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아내는 남편에게 자신감을 줄 뿐 아니라 친절함과 사교성까지도 갖추게 한다고 덧붙였다. 아내가 남편을 받아들임으로써 남편은 자기 자신을 더 좋아하게 된다. 자기 자신을 좋아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해지고 더 편안해지며 사려 깊은 사람이 된다. 반대로 끊임없이 불평과 잔소리를 늘어놓는 아내는 자기가 바라는 것에 반대의 결과를 얻게 된다. 그녀는 남편이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만든다. 자존감이 약화될수록 남편은 자신감이 사라지고 더 신경질적인 사람이 되며 같이 사는 아내의 단점도 지적하게 된다. 남편이 밖에서 술 타령이나 하는 것은 집에 들어가는 게 지옥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아내 자신이 불러들인 재앙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내가 이제까지 말한 아내 이야기는 남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두 번째 공식, 인정하라.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관심 있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장점들을 칭찬받았을 때 진심으로 기뻐한다. 우리는 인정에 목말라 하고 있다. 인정은 앞에서 말한 수용보다 한 단계 위의 행동이다. 단순히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은 인정과 비교하면 소극적인 태도다. 수용은 상대방의 잘못을 참고 넘기며 단점을 받아들이면서도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지만 인정은 그보다 더 적극적이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안 드는 점을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아할 수 있는 그 사람의 긍정적인 면을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마음먹기에 따라 상대방의 칭찬할 만한 것을 찾아낼 수 있고 탐탁지 않은 부분을 찾아낼 수도 있다. 그 선택은 오로지 나에게 달려있다. 부정적인 성격이라면 언제나 상대방의 결점이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만 유독 눈에 들어온다. 하지만 긍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대방의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크게 보일 것이다. 긍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햇볕 아래서 기분 좋게 일광욕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서 더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성격이나 기질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를 변화시키는 비결. 구제불능이라는 딱지가 붙은 아이가 심리학자에게 찾아왔다. 그 아이에게는 통제 불가라는 말도 따라다녔다. 아이는 매우 변덕스럽고 조울증이 심해서 심리학자 앞에서 몹시 불안해했다. 입을 꾹 닫고 있는 그 아이를 조종할 수 있는 핸들은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심리학자는 아버지의 지나가는 말에 힌트를 하나 얻었다. 선생님도 이런 아이는 처음 볼 겁니다. 장점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는 아이예요. 심리학자는 아이에게 뭔가 인정할 만한 구석을 찾기 시작했다. 잘 살펴보니 그 아이는 조각하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아이는 집에 가구를 칼로 긁고 다녔고 그것 때문에 매번 혼이 나곤 했다. 심리학자는 아이에게 다양한 조각칼이 들어있는 도구 세트와 부드러운 나무를 사주고 이용법도 가르쳐 주었다. 지미, 너 그거 아니? 넌 내가 만난 어떤 아이들보다 조각을 제일 잘해. 심리학자는 아이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를 인정해 줄 만한 부분을 하나둘씩 더 찾았다. 얼마 되지 않아 아이에게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 방을 깨끗이 청소하여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심리학자가 아이에게 왜 청소를 했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칭찬받고 싶어서요.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을 칭찬하라. 우리는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것은 그렇게 대단하고 큰 것이 아니다. 주식 중개인에게 주식 매매를 어쩌면 그렇게 잘하냐고 칭찬해주면 그가 크게 감동받을 일은 없다. 그런 식의 말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인사치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에게 어쩌면 그렇게 스테이크를 맛있게 굽느냐고 말한다면 그는 당신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법칙은 바로 이것이다. 사람들은 겉으로 확연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나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칭찬받았을 때 진심으로 기뻐한다. 그리스 조각상 같은 외모를 가진 남자는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므로 또 한 번의 확신을 줄 필요는 없다. 하지만 그에겐 분명 다른 장점이 있을 것이고 관심만 가지면 충분히 보이는 것들을 찾아내서 칭찬을 해주면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날 것이다. 세 번째 공식, 중시하라.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은 자신이 습관적으로 취급받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존재로서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 또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허기는 바로 다른 사람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싶어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낮추어 보기보다는 높여주길 바란다. 피어스 브록스 박사는 자신의 보험회사가 성공한 이유는 이 모토 때문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보험 설계자들을 중시합니다. 나는 이 간단한 모토가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물었다. 그는 가치를 높이다는 가치를 낮추자의 반대말이라는 사실만을 지적했다. 우리는 보험 설계사들을 중시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그들을 높이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회사의 성공이 모두 설계사의 성공에 달려 있다는 사실도 알죠. 그들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보험업계에서 최고라고 믿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중시하면 그는 점점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대하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보자. 가족, 친구, 선후배, 상사, 직원, 고객들. 마음으로 그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보자.
그들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궁극적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알릴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겠다. 1. 약속 시간에 늦어서 다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하지 마라. 2. 당신에게 연락이 왔을 때 만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곧 그를 보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하자. 3.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현을 하자. 4. 사람들을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처럼 특별하게 대하자. 이 중 4번에 대해서는 약간의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사람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이유는 자신이 기대 이하로 취급받기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존재로서 대접을 받고 싶어 한다. 메리와 존은 친한 친구다. 하지만 메리는 존이 다른 여자에게도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메리는 존이 자기를 무시했다고 느꼈다. 사실 메리는 존이 자기만 특별한 존재로 인정해주길 바랬던 것이다. 피어스 브룩스 박사는 새로 여는 병원 분점의 잠재 고객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귀하에게 라고 쓴 편지에는 답장이 오지 않았다. 하지만 고객의 이름을 써서 보낸 편지에는 거의 답장이 왔다. 이처럼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사람들은 고객, 대중, 기혼자들, 아이들 같은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은 각기 독자적인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어 한다. 손님은 모두 똑같다 라고 말하는 장사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파산의 길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람들을 단순히 고객으로 취급하기는 쉽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대할 수는 없다. 남자들은 다 똑같지 뭐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항상 괜찮은 신랑감을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이다. 당신이 무엇을 하건 추상적 의미에서의 사람을 다뤄서는 안 된다. 언제나 각각의 개인을 귀하게 생각해서 사람들과 친해져야 한다. 이 세상은 개개인들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자. 여럿 중에 하나로 취급하지 말라. 우리는 일반 손님보다는 특별한 손님으로 대우를 받았던 식당에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그 대우라는 것이 대단한 것은 아니다. 아마 식당 주인이 당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존슨 씨, 오늘은 좋아하시는 양고기 요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는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만 손님에게만 특별히 해드릴게요. 라고 말해주면 저절로 기분이 좋아진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의 얼굴은 또 한 번 환해진다. 스미스 씨, 제가 개인적으로 당신에게만 특별한 것을 준비해 드리지요. 이 옷은 아무나 못 입는데 손님한테는 정말 잘 어울리네요. 아이들한테도 마찬가지다. 아이들 또한 어린애로 취급당하기보다는 지미라는 한 인격체로 대해주길 바란다. 아이를 동네 애들과 비교하지 말라. 가족을 소개할 때 아내를 특별히 따로 소개하고 아이들은 제 아들입니다 또는 제 딸입니다 라고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왜 아이들도 어른처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주며 소개하지 않는가? 마찬가지로 10대 아이를 소개할 때도 은행의 지점장을 소개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그냥 멀리서 손을 흔들며 안녕 하지 말고 악수도 하며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가? 안녕 딕, 만나서 반가워. 자연에서 배우는 교훈. 꽃은 자연스럽게 별을 끌어들인다. 꽃은 제발 오라고 손을 벌리거나 큰 소리를 내거나 명령하지 않는다. 그저 향기로운 즙을 몇 방울 떨어뜨린다. 벌이 꿀을 먹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 허기를 달래줄 수 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다. 매력적으로 호감을 주는 사람을 분석해보면 사람들의 기본적인 허기를 채워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런 속담이 있다. 꿀은 식초보다 많은 파리를 끌어들인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달콤한 말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기본적인 음식을 준비하여 내놓으라. 틀림없이 사람들이 때를 지어 당신에게 몰려들 것이다.